차는 사고 싶은데 수리비가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공식처럼 이 차 중에 사세요. 어제 실제로 방문하신 고객님 얘기인데요. 50대 사장님이셨는데 본인께서 4년 동안 아우디를 타고 다니셨는데 차값보다 수리비를 더 많이 쓰셨다고 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 수입차를 안 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또 외제차 사가셨습니다. 그 차는 바로 토요타 라브4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차는 아니지만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선 레전드 차량입니다. 일단 토요타라는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신뢰도가 높고요. 그리고 이 라브4 차량 같은 경우도 정비나 부품 문제로 큰돈 들어갈 확률이 전반적으로 낮다라는 평이 많은 차량인데요. 그런데 이 차를 타고 계시는 차주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없이 차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차를 바꿀 핑계가 안 생긴다. 나 원참. 그리고 SUV이기 때문에 이 실용 공간이나 그런 실용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토요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요, 타 브랜드에 비해 이 연비 효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현재 중고 매물로도 연식은 좀 오래되지 않았는데 키로수가 좀 많은 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기름값 걱정이 없으니까 그냥 주구장창 타셨다, 이런 증거겠죠. 그리고 또 안전 및 보조 옵션이 기본적으로 좀 잘 갖춰져 있는데요. 차선 유지, 자동 브레이크 등등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웬만한 트림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SUV 패밀리카로는 딱 안성맞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뒷공간 같은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아까 타봤는데 산타페보다 조금 넓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약간 누워서 타도 편안합니다. 이런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상당히 엄청 넓게 빠졌죠. 도미노처럼 잘 싸우면 골프백 한 6개도 들어갈 거야. 이렇게 가로로 눕혀서 싸우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큰 메리트가 이 라브4 같은 경우는 수출에 아주 오래전부터 주종목 차량이기 때문에 나중에 판매를 할 때 감가 방어가 엄청 잘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타고 다니시면서도 만족을 하고 파실 때도 만족을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SUV입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이, 이 실내를 보면 쉽게 얘기하면 단순하다, 심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보이는 그대로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너무 뭐가 없어 보인다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사실 쌍용 코란도도 이 정도는 아닌데, 제가 보기엔 이 차의 어떤 그 모든 예산을 이 기술력에다가 쏟아 부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고장이 안 나는 외제차니까 뭐가 없다는 건 고장 날 것도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해서 현재 중고차 시세로는 이 전기형과 후기형 버전이 있는데요. 후기형은 19년부터 현재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 시세로는 20년식에서 23년식, 그리고 키로수는 한 6만 킬로대로 보면요, 3천 중후반 선이면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이게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시동을 걸어도 이렇게 조용합니다. 두 번째는 볼보 XC60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라는 그 SUV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특히 이 충격 테스트에 유난히 집착을 하는 브랜드가 이 볼보입니다. 볼보는 특히 이 로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의미가, 우리 차를 타는 사람은 절대 죽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다 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이 로고가 상징화하는 게 이 벨트, 안전벨트를 상징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다라는 이미지 그대로 이 로고도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 볼보를 타보지 않은 사람도 볼보가 안전하다라는 건 누구나 알 정도로 이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두터운 거죠.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중고차 시장에서는 소문과 현실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볼보 XC60은 진짜입니다. 일단 차 자체의 어떤 강성이 타 브랜드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 부식에 엄청 강하고요. 그리고 이 차가 어떤 출력에 욕심을 낸 차가 아니기 때문에 엔진 고장률 이런 것도 제 고객님 기준으로는 0%입니다. 그렇다고 차가 안 나가거나 힘이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력은 BMW X3, X4보다 더 강하고요. 또 실제로 제 고객님 중에 아우디를 타시다가 이 볼보로 넘어오신 분 얘기로는요, 이 XC60에는 아우디엔 없는 옵션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음 편함 기능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점이 독일차 같은 경우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에 한 번씩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가 되면 내가 타던 차가 구형이 돼버리는데, 이 볼보는 17년도부터 현재까지 페이스리프트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좀 키로수랑 연식을 유하게 보시겠다 하셔서 가성비 있게 차를 사시더라도 구형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신형 느낌으로 차를 살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XC60입니다. 그렇지만 이 차도 단점은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빠른 스피드를 즐기고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겐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XC60이 BMW처럼 그런 뭐 고출력 이런 위주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 위주로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비추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자주 만나신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비춥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들끼리 모이면 차 얘기도 은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벤츠 타는 사람은 앰비언트가 어쩌고, BM 타는 사람은 제로백이 어쩌고, 테슬라 타는 사람은 자율주행이 어쩌고 하는데, 이 차는 딱히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연비도 무난해, 고장도 무난해, 이 디자인도 무난하다 보니까 뭐 딱히 할 말에 썰이 안 생기는 거죠. 이게 근데 디자인이 막 나쁘다 막 이런 것보다는 약간 볼보의 고집 같아요. 이것도 디자인도. 얘가 미국 차는 아니지만 미국 차도 되게 세련되게 막 뭐 화려하게 이렇게 하지 않잖아. 자기만의 어떤 그 투박한 디자인을 밀잖아. 볼보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비슷한 개념 아닐까? 요 세로 디스플레이 죽어도 안 바꾸더라고요. 17년도부터 이렇게 나온 거니까 뭔가 고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 여러분, 가족을 생각한다라면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볼보 사시면 됩니다. 이 차가 왜 안 나오나 하셨죠? 세 번째는 바로 렉서스 ES300H입니다. 렉서스는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내구성 좋다라는 건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내구성은 정말 끝판왕인 차량이죠. 실제로 제가 만나본 고객님들 중에 이 렉서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실용적인 걸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벤츠나 BM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다 보니까 가오나 어떤 가다 이런 게 중요해서 그걸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렉서스 타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차의 조회가 깊고, 그리고 차에 워낙에 빠삭한 분들이 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경험의 토대로 의한 근거인데요. 은근히 이 렉서스를 타시는 분들이 알부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차를 매입하러 다니다 보면은 고객님들 댁으로 차를 보러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10분 중에 10분은 집이 진짜 어마무시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수리비 할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연비도 좋고 고급지고 나중에 팔 때도 감가 방어도 엄청 잘 되고, 그리고 특히나 중고로 렉서스를 사실 때는요 좀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장이 좀 워낙에 안 나는 차다 보니까 관리가 잘 돼 있는 차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매입을 하러 가도 보면은 관리를 되게 꼼꼼하게 잘 하신 분들이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얘가 26년식이거든? 그래도 뭔가 디지털스럽지 않잖아. 다 버튼식이잖아. 좀 센서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한 고장도 무시를 못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이제 버튼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실내에서의 좀 고장도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점이 장점이다. 독일 차는 수리비가 많이 든다 알고 계시죠? 맞는 말입니다만 이 차는 빼주세요. 바로 벤츠 E클래스 W212 모델입니다. 벤츠의 수많은 시리즈 중에 내구성으로는 그냥 미쳤던 그런 시절의 막바지에 나온 바로 마지막 모델입니다. 현재 중고 매물로요, 이 모델이 20만이 넘고 30만이 넘는 매물들도 많고 거래도 활발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내구성으로는 검증이 됐다라는 반증이죠. 그리고 살아남았다라는 건 강하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렇게 실내를 보면 이때 당시만 해도 아날로그 시대여서 이 터치 스크린 같은 건 별로 없고요. 이렇게 다 버튼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요즘 나오는 차들은 너무 이제 전자식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고질병이나 수리비도 만만치가 않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튼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고장날 그런 가능성도 별로 줄어드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했었던 얘기 보면은 좀 요즘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좀 고장률이 좀 많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냥 자동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예를 들면은 옛날 그 차에는 수동으로 창문 이렇게 돌리는 거 있지. 그거는 고장이 절대 안 나. 그런 비슷한 것처럼 전자계통이 많다라는 거는 오히려 반대로 고장날 확률도 높다라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중고차 딜러들이 가장 많이 탔던 벤츠가 바로 이 E클래스입니다. 이 중고차 딜러들이 탔던 차만 따라 사도 손해를 안 보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어떤 이 벤츠의 이미지가 회장님, 사장님이 타는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강하게 밀고 있을 때라 이 주행 성능 같은 경우도 이제 엔진이 뭔가 무리를 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었고요. 그래서 엔진 스트레스가 적고 부품 마모도도 느린 편이라 수명이 긴 편인 거죠. 그리고 진짜 레전드는 이 벤츠 W212에 달려있는 이 미션, 이게 정말 레전드급 미션입니다. 역대 벤츠 미션 중에 가장 평가가 좋은 미션이고요. 울컥거림이나 고질병이 거의 없어가지고 제때 오일만 갈고 관리만 잘하면 30만 킬로까지는 무난하게 타더라고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 28만 킬로까지 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그 차를 팔아도 한 7, 800만 원 정도는 받겠더라고요. 그렇다라는 건 가치가 그만큼 아직 살아있다라는 증거죠. 솔직히 수입차 사는데 가장 꺼려지고 걱정되는 게 이 수리비잖아요. 타고는 싶은데 이 수리비가 두려워서 구매를 걱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장담을 드릴게요. 인터넷에 떠도는 수리비가 몇백만 원 나와서 엔진 갈고 미션 갈았다, 이런 사람들은 차를 살 때 이미 잘못 산 거예요. 차를 살 때 잘 체크받고 괜찮은 물건을 소개받아 샀으면 절대 그렇게 수리비 많이 나온 경우는 죽어도 없습니다.